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이 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2018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로 난 이른바 미쓰비시 징용공의 손해에 대해서 일본 기업이 그 배상을 하라는 그 판결을, 그로 인해서 한일 관계가 사실상 국교가 한 절반 정도 훼손되는 이런 아주 상황이 문재인 정권 내내 계속되고, 이를 두고 이 판결을 비판하는 자는 매국노요 친일파라고 하는 소리까지 당시 민정수석 조국이라는 사람이 그래가 벌떼처럼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제압한 이 상태가 계속됐는데,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의 이를 정부 차원에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하는 판단을 하고, 1965년에 한일협정과 청구권협정에 따라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7억 불의 혜택을 받은 포항제철 등이 이들에 대한 보상금을 객출해가지고 이걸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걸 아주 호기로 삼고 윤석열 정권이 친일 매국노 짓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아주 극단적으로 욱일기를 쳐던 일본 군인들의 군합발이 한반도에 상륙할지도 모르는 이런 굴욕적인 조치를 했다까지 발전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두 차례에 걸쳐서 이게 전혀 그렇지 않다, 1965년 한일협정, 청구권협정으로 1945년 8.15 이전에 한국인이 일본 공권력에 의해서 피해를 본 것, 이것은 전부 그 보상을 한국 정부가 떠맡고 일본은 그 책임으로부터 면제받았다 하는 것으로 이미 결착이 난 것이다. 그런데 그 뒤에 누락자가 있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정권 시절에 그 누락자에 대한 배상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해찬 총리가 팀장이 되고 민정수석 문재인 수석도 거기 참여해가지고 몇 달 동안 검토를 한 결과 이건 일본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한일 협정으로 국가인 대한민국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배상을 했습니다. 그 특별법 시효가 지났어요. 그 2018년 그 원고인 미쓰비시 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들도 그런 식으로 특별법을 만들어가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인데, 지금 특별법을 만들려고 그러면 민주당이 어리시구나 해가 그 특별법을 통과시키겠습니까? 이런 매국노 법을 만든다고 덤벼들 테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일종의 편법으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이 배상금으로 혜택을 받은 기업이 이걸 객출해서 헌금하는 형식으로 이 문제를 결착하자, 이렇게 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민주당은 이제 내일 모레 윤 대통령이 일본을 가고 오고 하는 그 사이에 이 문제를 아주 극대화해가지고 이 윤 정권 공격의 재료로 삼을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이 모두의 지난 몇 차례 방송을 통해서 얘기한 걸 자꾸 반복한 감이 있는데, 오늘은 그러면 이재명의 민주당과 강경파들은 과연 65년에 타결된 한일협정, 청구권협정이 김대중 대통령 때 이르러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의 국빈 방문으로 가서 당시 총리 대신인 오부치 게이조와 공동선언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일본 국회에 출석해서 그 공동선언에 기조한 연설까지 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의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일본 국회에서 연설한 것은
최초의 일이라고 저는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 김대중 오부지 공동선언이 어떤 것인가를 제가 그 선언문 원본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동선언은 전부 11개 항으로 되어 가지고 한글과 일본말로 변기된 것입니다. 굉장히 깁니다. 이걸 다 읽으면 아마 한 20분 걸릴 것 같은데 제가 요 축약해서 말씀드리고 그 전문은 외교부 문서 SNS란에 들어가서 치면 나오고 네이버에도 공동선언 전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대목만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이렇게 되어 있고 1항 김대중 대한민국 대통령 내외부는 일본군 국빈으로서 1998년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본을 공식 방문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체제 중 오부치 게이조 일본국 내각총리 대신과 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과거의 양국 관계를 돌이켜보고 현재의 우호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미래의 바람직한 양국 관계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이 회담의 결과 양국 정상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 간의 긴밀한 우호 협력 관계를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21세기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공통의 결의를 선언했다. 이게 1항입니다. 그 다음 2항에 가서는 오부치 총리 대신은 금세기의 한일 양국 관계를 돌이켜보고 이건 이제 1998년 10월이니까 금세기는 19세기 그러니까 1900년 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금세기 양국 관계를 돌이켜보고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러한 오부치 총리 대신의 역사인식 표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평가하는 동시에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설린 우호 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의 요청이라는 뜻을 표명했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지향하는 동시에 대화를 통한 보다 건설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오부치 총리 대신은 확고한 안보 체제를 유지하면서 화해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한 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북한 관계까지 이렇게 언급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긴 건데 제가 중간에 다 생각해보고 맨 마지막 11항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 대신은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이 양국 국민의 폭넓은 참여와 부단한 노력에 의하여 더욱 높은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공통의 신념을 표명하는 동시에 양국 국민에 대하여 이 공동선언의 정신을 함께하고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의 구축 발전을 위한 공동의 작업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극렬분자들이 이게 발호하고 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 뭐 우길기로 일본군 군합발이 쳐들어오는 그런 짓을 윤석열 정권이 했다. 지금 민주당 중앙당사에는 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초상화가 걸려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98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에 국빈 방문해서 오부치 수상과 한일 공동선언을 한
이 취지를 망각해버리고 이게 굴려벗은 말처럼 오로지 이재명의 방탄에 집착해가지고 터무니없는 소리를 내지르고, 이게 온당한 일입니까? 이재명 씨, 이 공동선언 한번 다시 읽어봐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특별법을 만들어 두 차례 65년 청구권 자금에 의해서 1차로 배상, 보상하고 누락된 사람들에 대해서 법률로 국가가 책임지는 조치를 한 것, 그것도 돌이켜봐요. 그리고 당사에 있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초상화를 쳐다봐요. 이게 동의한다면 취소해야지, 지금까지 한 발언을. 동의 안 한다면 그 초상화를 띄어야지.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러함에도 오로지 사법적 리스크에 대한 방탄 목적으로 반일 감정을 부추겨갖고 터무니없는 소리를 광화문광장에 앉아가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용산을 상대로 해서 윤석열 검찰을 비판하는 소재로 이용하는 이런 쪼잔한 짓을 하지 말고, 조국 수석이라는 자가 말한 대로 죽창을 들고 반일 노래를 부르면서 세종대왕 때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를 점령했는데 경지 면적도 협소하고 그러니까 그냥 너희들이 이걸 부쳐 먹고 우리한테 조공이나 바쳐라, 이렇게 해서 소유권을 그때 완전히 장악하지 않았기. 그러나 부산과 일본 사이에 150km의 불과 40km 지점에 있는 이 대마도는 실질적으로 한국 것이다. 그러니까 1차로 당신들이 그런 애국적으로 일본의 침략 행위를 규탄하고, 그리고 한일 청구권 협정도 전부 무효다, 이런 입장이라면 죽창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야 대마도에 가서 시위라도 하고 거기서 도쿄로 향해 가지고 대마도 땅 내놔라고 이런 소리라도 한번 질러봐라. 누구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씨, 냉수 먹고 속 차려요. 냉수 먹고 속 차려요. 오늘 아침에 TV에 비친 어제 그대가 여기저기 가서 한 말, 도의적 책임을 이제 다소 지겠다는 그런 애매한 말을 하고 한 그 표정을 보니까 그게 당신 얼굴 아니야. 당신이 성남시장하고 이 대장동 게이트가 터지기 전에 당신 얼굴하고 지금 얼굴을 비교해보라고. 이게 지금 현재 이게 이재명이 제 얼굴이야? 냉수 먹고 속 차려요. 냉수 먹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중국이 일본으로부터 아주 참혹하고 아주 깊고 큰 상처와 침략과 피해를 당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895년에 청일전쟁에서 청나라, 중국이 일본에 완전 참패를 했어요. 북양해군이 완전히 괴멸당하고 거기 생존했던 이 군함들이 전부 일본에 끌려가고 일본 군함으로 이게 페인트 칠을 다시 해서 이렇게까지 됐고, 그리고 그 배상금이 3억량을 물었어야 되고, 그리고 대만을 할량을 했습니다. 할량. 일본 땅으로 떼어주었어. 그때부터 대만에는 일본 총독부가 설치돼가 이게 대만의 영토의 일부가 되어버렸어요. 그 뒤에 어찌 되느냐. 역사가 깁니다만 이화단 사건을 겪으면서 일본군과 구라파 군대가 북경 근처에 점령하고, 그리하여 일본 군대는 거기에 잔존해가지고 북경 이북의 화북지방을 점령하기 시작해서 1920년대에 와서는 노구교 사건을 이뤄가지고 화북지방 대부분을 점령하고 31년 만주사변을 이렇게 하고 만주를 완전히 점령해버리고, 그리고 이듬해 32년에 만주국을 건설해서 실질적으로 일본의 국토로 할양한 셈이 됩니다. 37일 중일전쟁 이렇게 상해를 점령하고 남경까지 쳐들어가서 난징을 점령해가지고 한 달 동안 30만 명 이상을 학살하고 중국 곳곳에서 전투행위를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 생체 실험 대상으로 하는 831 부대를 만들고, 이 어마어마한 피해, 이게 하늘도 통탄하고 땅도 통탄할 만한 이런 어마어마한 피해를 중국 대륙과 중국 국민에게 안겨준 이 일본 제국주의 만행에 대해서 45년 8.15 이후 일본이 항복하고 난 다음에 당시에 중국을
그런 대로 장악했던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 그리고 49년 10월 1일에 이어서 중국 공산당 정부가 이 일제시대의 이 만행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요. 사죄하라, 반성하라, 손해배상해라, 돈 내놔라 한 일이 없다. 못해서 안 한 것이냐, 안 해서 안 한 것이냐. 할 수 있는데 안 한 것이다. 못할 일이 아니죠. 당연히 돈 내놔라, 사과해라,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해야지요. 우리 한국이 당한 것에 비해서는 어마무시한 일인데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사죄하라, 꿇어 엎드려 절하라, 그리고 배상하라. 30만 명 학살, 만주 먹은 것, 대만 먹은 것, 곳곳에 중국인들 생체 실험한 거 돈 내놔라. 근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안 했다. 왜? 중국은 중화다. 이게 중화. 세계의 중심인데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무능과 부패로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침탈을 당했는데 이걸 쳐들어 가지고 지금 와서 반성하라, 돈 내놔라.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 입을 다물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G2 국가로 성큼 올라섰지요. 세계 패권 국가가 됐지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됐지요. 그래 이런 나라가 쪼잔하게 저 외인이라는 게 작다는 뜻입니다. 저 외인들을 상대로 이걸 반성하라, 돈 내놔라.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안 한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끝내고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버에 들어가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문 전문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1개의 조문 전체가 미래지향적이라는 말이 계속 수십 번 반복되고 있어요. 지나간 일은 65년 이걸로 끝났다.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